자, 오늘 제가 얘기할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바로 보습인데요. 자, 되게 궁금하죠? 보습의 원리가 뭐예요? 하면 되게 대답을 못해요. 보습의 원리가 뭐죠? 보습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될 게 바로 클렌징입니다. 이 장벽은 어떤 구조냐면 벽돌하고 시멘트처럼 구성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자, 이때 이 시멘트는 기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기름을 클렌징으로 너무 빡빡빡빡 씻었어. 그러면 이게 벽돌하고 벽돌 사이에 있는 시멘트가 어떻게 지워지겠죠. 그러면 이 장벽은 무너지겠죠. 자, 이 클렌징에서부터 보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클렌징을 할 때 첫 번째 제 원칙 중에 하나가 저는 어떤 클렌징을 쓰든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단 클렌징 하고 난 뒤에 아무것도 안 발랐을 때 피부가 안 당겨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분 없죠. 다 당기죠. 첫 번째는 클렌징 방법이 잘못됐고요. 두 번째는 클렌징의 강도가 너무 센 걸 쓸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이게 너무 오랫동안 이게 지속되어 오면서 피부가 거기에 적응되어 있는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보습 방법의 클렌징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게 됐죠. 자, 두 번째 이제 보습의 원리인데요. 이것도 되게 간단해요. 수분을 당겨주면 돼. 자, 쉽게 얘기해서 수분 자석, 우리 수분 자석 이야기 들어봤죠. 피부 안에 수분을 착 붙여주면 되잖아. 붙여만 주면 어떻게 그대로 딱 유지를 하겠죠. 근데 이 수분이 붙어만 있는다고 해서 유지가 잘 될까요? 우리 주변 공기는 되게 건조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수분이 증발하겠죠. 이 증발하면 이 수분 자석에서 수분을 잘 잡았다 하더라도 못 잡아주겠죠. 증발하면서 날아가겠죠. 그래서 이 수분 자석만 써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위에 있는 기름막을 사용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결정리는 조금 부수적인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석과 수분 기름막입니다. 이 두 가지 원리를 좀 더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럼만 쓰고 나면 피부가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썼는데 막상 피부가 되게 건조해지는 경우를 많이 겪거든요. 자, 이 세럼은 거의 대부분 수분 자석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수분만 당겨주는 것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피부가 어때? 되게 물이 잘 붙어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증발할 거 아니에요. 그걸 힘이 있어요, 없어요? 막아줄 힘이 없어요. 결국은 처음에만 좋고요. 점점점 피부는 건조해집니다. 자, 이거를 또 알게 된 계기가 뭐냐면, 환자분이, 주사 피부가 있어서 되게 피부가 염증이 너무 심하고 해서, 제가 보습 열심히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환자한테 돌렸는데, 일주일 내에 너무 심해져서 오신 거예요. 뭘 하셨어요? 그래서 보습을 잘했대. 뭘 어떻게 썼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녹색통 알로에 있는 거죠. 큰 통에 있는 거. 그거를 얼굴에 전체를 듬뿍 바르고 매일 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보습을 잘 한 게 맞아요. 근데 성분표를 한번 제가 검색을 쭉 해서 봤더니, 그걸 어쩔 수 없었구나. 이게 뭐냐면, 수분을 잡아주는 힘도 강하지만 그게 되게 시원한 느낌이 있으면 결국 알코올이 들어가거든요. 그 알코올이 들어가면 이게 그 시원한 느낌 때문에 피부 온도가 떨어지고 하는 건 되게 좋지만 그 순간은 수분이 잘 잡아졌죠. 근데 얘들이 알코올 때문에 증발할 때 수분을 쫙 뺏어갖고 하는 거예요. 너무 심해져서 온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제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가 한 10년 전인데, 보습에 대한 방법을 제대로 저조차도 설명을 해주지 않았었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된 계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 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고, 그래서 그때 이거 쓰지 마시고 이거 말고 이제 세럼이랑 오일 계열로 해서 조금 더 바꿔주고 약 조금 복용하면서 증상이 금방 좋아집니다. 이게 확실하게 그 생활 습관 조금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를 보이는 거죠. 아까 그 벽돌하고 시멘트, 그 시멘트 있죠. 이건 성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 세 개는 좀 외워두시면 성분표 보실 때 엄청 도움됩니다.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은 사실 지방산이라는 이름으로 화장품에 나와 있지 않아서 조금 외우기 어려우니까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이 있으면 이거 피부 장벽 구성 성분 중에 시멘트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성분이다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그것만 보더라도 이거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중요한 성분이거든요. 이 두 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자, 우리 몸의 가장 큰 보습제는 어디에 있다? 나한테 있습니다. 나한테 있는데 그 나한테 있는 보습제를 열심히 깨끗하게 지운 다음에 좋은 타고 하는 값비싼 화장품을 얼굴에 바르죠. 그러니까 내 얼굴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빼고 좀 낡은 다이아몬드를 빼고 새로운 큐빅을 박는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좀 여러분들이 보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감이 오죠. 첫 번째 뭐부터? 클렌징부터.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클렌징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강박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그림인데, 자, 그래서 아까 물은 피부 보습에 올리는 결국은 자석과 기름막이라고 했죠. 피부도 자석이 있고 기름막이 있고, 화장품도 자석이 있고 기름막이 있어요. 우리가 피부에서 부르는 자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NMF, 천연보습인자. 요즘 광고할 때 되게 많이 쓰거든요. 천연보습인자가 바로 피부에 있는 자석, 수분 자석을 말하는 거고요. 아까 제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거,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같은 게 결국은 기름막이거든요. 그 기름막이 보통 같이 들어가는 성분들이 요즘 되게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게 피부가 원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습제도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면 어때요? 이거를 부스팅 해주죠. 그래서 아까 책상에 물을 떨어뜨렸을 때 물이 금방 증발돼서 나가지만, 우리 피부는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서 화장품을 똑같이 그걸 덧바르니까 부스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씩 가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건성의 반대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뭐죠? 지성이다. 자, 맞다. 여러분들 진짜 정말 여러분들은 이미 잘못된 게 확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겁니다. 이게. 건성의 반대는 지성이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그랬으니까.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냥 고정관념이 너무 이게 큰 거죠.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건성의 반대는 여러분들이 다 얘기하듯이 지성입니다. 그럼 정의를 한번 볼까요? 자, 지성의 반대는 당연히 건성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죠. 근데 건성은 뭔 뜻이에요? 건조한 거죠. 지성은 뭐예요? 트림이 없는 거가 건조한 건가요? 아니지 않나요? 건조하다는 의미는 뭘 말하는 거예요? 뭐가 기준이에요? 물이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지성의 반대는 피지 분비가 없는 게 맞지, 수분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어떤 개념이 돼야 돼? 이게 전혀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건성은 수분이 부족한 상태고요. 지성은 피지 분비가 많은 상태니까 결국은 피지 분비가 적은 게 반대가 되어야 되지, 이게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저 건성인데 피지 분비가 많아요. 뭐? 복합성. 그쵸? 건성인데 피지 분비가 많은 게 왜 복합성이지? 피지 분비는 많은 건 지성이죠. 건조한 거는 수분이 부족한 거죠. 여러분들 뭐라 불러요? 수부지라 부르잖아요. 수분 부족 지성형이라 부르잖아요. 수부지. 그게 제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아무도 그런 표현을 안 쓰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 매스에서 먼저 그런 표현들이 나오면서, 그런 시장들이 강타한 게 저는 되게 놀랐던 이유가, 이게 되게 직관적이구나, 사람들은. 즉, 피지 분비가 증가하는 것과, 그 다음에 수분이 부족한 거는 다른 개념인데, 나는 피지 분비가 많은데 건조해. 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현상입니다. 수부지는 왜 수부지가 될까요? 원래 지성인 사람이 수분이 부족하면요, 제일 먼저 우리 몸에서 반응하는 건 피지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피지는 원래 만들어진 게 빵 하고 터트려져 나오는 거거든요. 밖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게 터져서 나오는 게 제일 쉽죠. 자, 피부가 건조하면 제일 먼저 수분을 잡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 피부에서는. 그럼 뭐가 나와야 돼? 피지가 쫙 나오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피지가 적게 나던 사람들이 갑자기 피지가 확 너무 많이 나와. 그럼 뭐가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염증 반응도 생기면서 각질도 생기기 시작하고, 안쪽에서는 피지가 막 올라오니까 하얀 덩어리들이 보이고, 그러니까 뭔가 피부 상태가 되게 안 좋아 보이죠. 이러한 상태를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베이스는 뭐죠? 지성이죠. 지성인데 민감해져 있다고 해서 지성 민감성이라고 부릅니다. 복합성이 아니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나 피부가 되게 원래 건조한데 여드름이 좀 올라왔다고 복합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원래 건성이잖아요. 그 사람은 건성 민감성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거고요. 피지 분비가 원래 많고 몸도 크고 여드름도 잘 나던 사람이 얼굴이 쫙 건져지고 갑자기 뭔가 각질도 막 생기고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건 뭐죠? 지성인데 민감해진 거죠. 지성 민감성이에요. 자, 그럼 이 두 개의 성격은 복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뭐게 건성의 기본이니까 건성에 맞춰서 보습을 해줘야 되고, 지성인 사람은 지성에 맞춰서 보습을 해줘야 되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야기가 여기서 들어갑니다. 나 어떻게 보습하면 돼? 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그냥 세럼, 오일, 세럼, 로션, 오일 다 좋습니다. 있으면 이 세 가지를 딱 갖고 테스트 해 보시면 돼요. 나는 세럼을 좀 더 추가해서 발라봤더니
건조한 게 사라졌어. 자, 세럼이 아까 뭐라고 했죠? 수분 자석이죠. 수분 자석을 더 넣었더니 건조한 게 사라졌어. 나는 뭐가 부족했던 거죠? 수분을 잡아주는 능력이 부족했던 거죠. 이 사람은 수분 자석이 부족한 건조한 패턴이었던 사람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해도요, 건조해요. 아, 그래서 내가 오일을 추가해봤어. 오일을 추가해봤더니 건조한 게 사라집니다. 자, 그럼 결국 나는 기름을 잡아주는 막이 부족했던 건조한 사람인 거죠. 자, 그래서 그런 패턴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보습의 원리 두 가지만 이해하면 돼요. 그래도 건조해. 두 개를 다 써보니까 괜찮아졌어. 그쵸?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부족한 게 되는 거고요. 그래도 건조하면 어디를 찾아봐야 되냐면 바로 클렌징 방법이 잘못된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피부 장벽이 오랫동안 무너져서 화장품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범위까지 간 정도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약을 복용하거나 시술을 조금 받거나 이런 치료를 통해서 이걸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이해되죠? 그럼 여러분 보습 되게 쉬워집니다. 되게 간단해요. 엄청 쉬워져요. 결국은 지성은 피지 분비가 원래 있는 사람이니까 기름이 원래 좀 있죠. 그러니까 수분이 좀 부족한 경우는 세럼, 수분 자석을 좀 더 써보고 테스트를 해보고요. 그래도 건조하다면 오일을 조금 더 추가해보는 것도 방법인 거다라는 원리만 이해하면 보습이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요즘에 또 트렌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거 이외에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자, 아까 장벽을 땅 하고 통과를 했어. 통과하고 들어가니까 수분을 좋아하는 구조로 바뀌었다고 했죠. 이때 바로 이 수분을 좋아하는 구조가 아쿠아포린이라는 구조입니다. 이 아쿠아포린은, 이게 아쿠아는 물이라는 거고, 포는 구멍이라는 뜻이고, 프로테인, 단백질, 즉 물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는 구조인데요. 좀 더 복잡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걸 통해서 물이 쫙 세판으로 지나가면서 쭉 통과하는 일종의 고속도로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쿠아포린을 통과하는 구조가 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요즘에 어떤 성분들이 되게 뜨고 있냐면 글리세린, 글리세롤 같은 성분입니다. 이름이 화장품에는 글리세린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쓸 때는 글리세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같은 성분이에요. 여러분들 화장품 보면요. 정제수, 물, 두 번째 뭐예요? 글리세린. 화장품 보면 전부 다 두 번째 성분이 거의 글리세린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저게 뭐라고요? 수분을 끌어당겨주는 자석 역할을 하는데 얘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쿠아포린을 통과하는 몇 안 되는 구조물입니다. 이게 많이 들어가면 수분의 길을 통해서 물이 확 안쪽으로 잡히겠죠. 얘들이 물을 당겨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수분이 확 증가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글리세린을 그냥 화장품 보면 당연히 있으니까 너무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지만 엄청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병원에 오셔서 원장님 좀 이런 거 좀 저런 거 시술 좀 받고 싶고 건조한 거 좀 해결하고 싶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에 이런 글리세린, 글리세롤이 들어가 있는 제품도 사용을 합니다. 그거 실제 주사로 쓰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거 사용했을 때 수분감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스킨 부스터들이 나오게 되는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나는 이렇게 관리를 너무 잘하고 열심히 했는데 원장님 안 돼요. 어쩔 수 없죠. 좀 힘을 좀 빌려야 됩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스킨 부스터인데, 이 스킨 부스터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진짜, 그냥 1위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요. 그냥, 2등과는 격차도 보이지 않는 1등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오히려 이런 시술들을 빼놓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시장이 됐어요. 여러분들 리프팅 한다고 뭐 울세라도 받고 하잖아요. 그죠? 뭐 이런 시술도 받고 할 때 그런 시술들을 받을 때 요즘엔 그거 시술만 안 합니다. 스킨부터 같이 넣고요. 그럼 훨씬 더 콜라겐도 많이 만들기도 하고 수분도 더 좋아지게 되고 잔주름도 같이 개선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과정들이 같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킨 부스터로 쓴다. 근데 보통은 이게 주사가 가능한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주사가 가능한 것들을 하면 훨씬 더 도움되고요. 그중에 아까 글리세롤 같은 게 들어가 있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 정말 도움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